안녕 얘들아, 노베들의 수학주치 도윤구쌤이야.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 봤지? 성적 어때? 잘 봤어? 마음에 드는 학생도 있겠고 마음에 안 드는 학생도 있겠지. 근데 6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은 해봤니? 물론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던데 혹시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더 우리 같은 학생들, 그러니까 4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서 눈에 띄게 변화한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고. 사실 작년 수능이랑은 꽤나 비슷하게 나왔다. 물론 아예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꽤나 목적이 비슷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고인물 퇴치 노력의 흔적이 꽤 많이 보였다. 기존의 고인물들이 갖고 있던 스킬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 그 뭐 단적인 예로 무조건 손을 이용해서 일일이 풀어야 되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좌표를 놓는 것들이 비상식적으로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고인물 퇴치의 흔적을 좀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스킬보다 능력을 보려고 한다는 게 좀 느껴졌어.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하는 시험들. 이것 때문에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조건들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생겼지. 그리고 고인물 퇴치 노력이 보이는 두 번째 흔적이 문항 번호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야.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문항 배치가 이제 다 망가졌어. 무조건 15번이 제일 어렵다, 무조건 22번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어떤 문제에 어떤 단원이 배치된다는 것 또한 없어졌어. 이게 왜 고인물 퇴치의 노력이냐? 고인물들은 사실 수능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 형태에 익숙하거든. 그런 형태에 익숙한 거를 아예 이점을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좀 돋보였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가 킬러가 없는 건 여전하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건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어. 작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준킬러 메타라고 하지. 그 준킬러 메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 준킬러 메타뿐만 아니라 쉬운 문제에서도 어려운 척을 하려는 조건들이 꽤 많이 보였다. 단적인 예로 13번 문제, 굳이 B-A가 3분의 2란 얘기 할 필요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조건들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다는 거지. 20번도 그렇잖아. 집합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리고 생소하고 까다로운 것뿐만 아니라 조건이 굉장히 적었어. 원래보다 조건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적은 조건을 기반으로 추론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지. 기하적 추론뿐만 아니라 함수적 추론도 해보고 이게 되냐 안 되냐를 계속해서 판단하는 그 도전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실력이 있는 친구들도 문제를 풀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 그 부분에서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런 평정심도 꽤나 중요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게 솔루션이 차근차근 침착하게 해라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별다른 기술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고인물들도 여기서 좀 고전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시험 자체가 좀 경향이 바뀐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계산 실수를 유도를 많이 했거든. 13번 문제, 굳이 4분의 1이란 걸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그 4분의 1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내가 내 학생들 문제집을 받아봤거든. 그러니까 4분의 1 x 3승 적분한 거를 x 4제곱이라고 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연산 실수를 좀 유도를 했었다. 이건 당연히 집중력 테스트의 일환이겠지. 근데 이거 9월, 11월도 비슷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쨌건 간에 고인물 털어내기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 고인물들과 현역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계산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계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잡할 예정이니까 혹시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친구라면 계산 과정을 줄이는 연습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사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목적이 바뀔 순 없어. 수능 출제 목표를 이미 제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목표가 바뀔 순 없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조가 바뀔 순 없고, 까다롭고 생소하고 귀찮고 이 시험이 그대로 유지될 거고, 등급 컷 또한 80점 중반, 낮게는 70점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현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험을 되게 쉽게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게 내면 고인물들이 다 잡아먹을 거거든. 그걸 무조건 방지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고사랑 등급컷이 좀 비슷할 걸로 보인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은 친구들, 사실 계속해서 4등급 이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럼 그런 친구들이 왜 3등급의 벽을 뚫지 못할까?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문제풀이를 그래도 시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보통 4등급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제를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해. 아씨, 이거 어떻게 풀지? 조졌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실 분명히 풀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아닌가 봐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못 푼 문제들이 꽤 많았다는 거지. 또는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덤벼요. 문제를 대뜸 덤벼들어가지고 막 다 써. 그리고 틀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덤벼들었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문제가 묻는 게 뭔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덤벼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문제를 안 읽고 덤벼든다는 얘기야. 4등급 이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5등급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를 안 읽는 경향이 더 강해지죠. 그러면 3등급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물론 3등급도 이걸 다 제대로 하진 못해. 근데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반드시 이 생각을 한다.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나한테 뭘 묻고 있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서 출제가 된 걸까? 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방법을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등급의 풀이에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이거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다. 요거 1번이네. 이렇게 표기는 합니다. 물론 저한테 배웠다면 그렇겠죠. 그래 놓고 가 조건, 나 조건 이렇게 표기해 놓고 이제 끝이야. 왜?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냐면 가조건부터 덤벼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 쌓인 법칙인 것 같아 보이거든. 그러면 3등급은 어떻게? 삼각형 ABC의 넓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묻고 있는 게 지금 삼각형 ABC 넓이인데 1번 조건, 그 넓이가 9파이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무조건 문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질문이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준 정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넓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외접원의 넓이를 바라보게 되면 외접원과 삼각형이 그려지면서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도형 어디서 봤지? 이거 도형 어떻게 넓이를 구하더라? 이제 고민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사실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공식을 외우고만 있어도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벽을 만나는 이유는 문제풀이 습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시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크다. 자, 그러면 4등급 이하 노베이스 학생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사실은 맞지 않는 공부법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등급대별로 향상 전략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등급에서 3등급 가는 건 이런 사고의 흐름이고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건 또 다른 게 있고요.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맞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다 이거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사실 나한테 굉장히 독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등급 이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일단 방금 제가 문제풀이를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안 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안 풀렸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대뜸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는 절대 금지하시고 뭘 모르겠는지, 왜 안 되는지, 어디가 비어서 안 되는 건지 이유를 찾아내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제, 연계 문제들은 이거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야 라고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거기 있었던 문제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은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량이 좀 절대적으로 늘어야 돼요.
학습량이 부족해서 문제를 딱 보고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이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연계 교재들은 사실 다 해놓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가 이런 학생들, 만약에 아직도 개념이 안 돼 있다면 사실 지금 개념 공부하실 시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면서 뭐가 비어 있는지 그냥 일일이 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교재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교과서 한 권만 끝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만 풀 수 있어도요, 성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진짜 풀 줄 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지 그거를 이해하면서 풀려고 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등급 이하인데 미적분 선택자다. 그러면 확통으로 바꾸시는 걸 고민해보세요. 진지하게. 높은 확률로 확통으로 바꾸시는 게 더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지금 확통 개념 새로 하면은 늦지 않나요? 미적분 한 단원이 확통 3단원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셨다. 그러면 확통으로 바꾸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았지만 아직 5달이나 남았거든. 시간 넉넉하게 남았으니까 여기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고, 사실 약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 자체가 약진이라는 커리큘럼이 있거든. 그래서 약진 커리큘럼에서는 솔루션 노트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할 거고, 그 솔루션 노트를 통계화해서 그 통계치를 보고 보완하는 작업도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보여줬던 4등급과 1등급의 발상, 어떻게 다른지, 접근할 때 어떻게 다른지, 생각할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주는 커리큘럼이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 엄청나게 달라질 거야. 뭐 사실 안 들어도 상관없어. 어떤 강사의 커리를 듣든 상관없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런 학습법만 잘 지켜준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기존에는 4등급 이하였지만 사실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가능성이 0은 아니야.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놓지 말고 노력을 해보자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알겠지? 자, 6월 모의고사 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9월, 11월에는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게. 그럼 너희들의 완치를 빈다.